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잠시 좀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환율에 대해서 말해봐야 되는데 천정에 뚫린 강달러라고 하면서 월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단 분위기도 파악을 해볼까요? 자세하게.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200원을 잠깐 터치를 했다가 잠깐 네. 좀 밀렸는데 네. 지난해 그 10월 초 이후에 다시 또 고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진행 중인 달러 강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역시도 99.59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2017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요 저항선을 일단 뚫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유로 달러 환율은 달러당 0.924 유로, 보통 유로는 이제 유로당 달러를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1.08인데요. 유로화 가치가 작년 말 대비로는 지금 3.6% 정도 하락을 했고 지난 1월 말 기준으로는 한 2.7%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달러당 지금 1,198원 7원인데요. 작년 말 대비로는 3.7% 하락, 그리고 1월 말 대비로도 0.6%의 원화 가치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위안화 역시도 가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달러당 7위안으로서 작년 말 대비로는 0.6%, 그리고 1월 말 대비로는 0.9% 가치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엔화 역시 좀 의외의 가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달러당 111.95엔으로서 작년 말 대비 지금 3.1% 가치가 하락했고 1월 말 대비로도 2.9% 가치 하락이 나와서 특히 최근에 가치 하락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전반적으로 특징인 점은 연초에 예상했던 거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유로화가 최근 가파르게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의 경우 최근 다른 안전자산 가치는 상승 중인데 유독 엔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원화 장중에 1,200선 돌파했으니까 가파른 원화 약세 현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중국 위안화,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도 가치가 하락하면서 연초 예상 대비해서 거꾸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또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 흐름을 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힘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달러 강세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인데 최근 그 코로나19가 지금 글로벌하게 확산하는 모습이 좀 더 빨리 진행되면서 이렇게 안전자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월 들어서 달러와 강세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초 사실 달러와 약세를 좀 전망했던 그런 분석들의 근거가 유로존 경제지표의 개선, 그리고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달러와 약세였는데 최근 예상과는 달리 미국의 경제지표가 더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에서는 오히려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 유로화 약세를 좀 더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로존의 그 사실상 제로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금리의 유로화 자금을 이용한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유로화 가치의 하락 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정치적으로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내년 퇴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에 메르켈 총리를 이을 만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직까지는 유럽에서 좀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로화 약세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로존 지역에서 가장 좀 강했던 경제적으로 지금 독일이 가장 강했었는데 그럼 독일의 경제적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중국의 위안화 약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낮춘 거에 대해서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9개월 만에 지금 최저 수치로 내려갔는데요.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6% 줄어드는 등 역성장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최근 코로나19가 중국 이외 국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1분기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 가치가 좀 가파르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런 부분 정말 공통되게 강조가 되더라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불확실하다 보니까 유로화 약세 현상도 나타나면서 달러가 강한 흐름들이 있고 미국 경제 비교적 낙관적이잖아요. 경제 지표 지속적으로 잘 나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달러에 자산이 투자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된다면 우리는 뭘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겁니까? 네, 현재와 같은 유로존의 경제 지표 부진 현상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 역시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기조는 좀 더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가파르게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그 유로존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 달러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미국 경제와 미국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레이스 진행 중인 미국 상황에서는 달러화 강세를 막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 강도가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음 주죠. 2월 27일 날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는 이번에 무조건 다 동결된다라고 보는 것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그런 전문기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된다면 워낙 약세 요인이긴 하지만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큰 도움이 주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원화 환율은 중국 위안화 환율과 동조 현상을 좀 보이면서 당분간 1,180원 그리고 1,19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강세 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강도, 속도 이게 변수라고 하셨고 달러 원 환율 밴드 예상은 1,180원에서 90원 사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북미와 유럽 주요 완성차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해 실적 성적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정도 또 달성할런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글로벌하게 사실 완성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실제 실적에서도 부진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와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해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그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올해 큰 수익성을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먼저 북미 쪽 업체를 보면 글로벌 그 세계 3위 기업인 포드의 경우 지난해 모빌리티 투자 확대와 자동차 부분 수익성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한 영업이익이 한 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에서 플러스 3% 레인지를 제시하는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신차 효과 및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재고 및 투자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위 업체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률을 6.5%에서 7.5% 수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제시를 했는데요. 특징적인 점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작년에 1%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6%로 상향 조정에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전기차 대표업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데 올해는 50만 대를 판매해 연간 흑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그런 가이던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점은 신차 효과 및 구조조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올해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성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그 자동차 업종의 투자 포인트는 기존과는 좀 달라져야 될 것인데 유럽에서 지금 친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서 공격적인 전기차 판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1월 유럽 지역에서의 그럼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 지역에서 공격적인 전기차 판매 전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뭐 참고하실 점은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와 전동차 부품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올해 내내 좀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돈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 제한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전동화 부품주 관심 유지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